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2월 23일 목요일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또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나라가 지난해 10월부터 탄핵과 특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는 피폐해지고 있고 이곳저곳 민심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국회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없는 듯 합니다. 이래서야 다음 정권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국회를 설득하고 캡처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누구도 보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지고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세월은 속절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해서 오늘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죠. 특검법 개정안 문제, 그리고 또 정의당 대선 후보로서 이 출마의 변동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심상정 대표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질 여러 인터뷰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또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일방적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요. 2부에서는 유기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정치 토크에서는 이 탄핵 심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대통령 헌재 출석 문제, 범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 군불대기가 한창인 대통령 자진 하야설 역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세균 의장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으면 직권 상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이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야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야권 계획이었는데 이기에 본회의에서 실패하면서 상당히 이 향배가 궁금해지고 특검이 아마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번 달 말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바쁩니다. 이 정의당에서 특검 연장을 이야기하시면서 국회에서 사흘 동안 연자 농성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농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검 연장 법안은 사실상 B플랜 성격이었는데요. 네. 사실 황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네. 국회가 미리 단돌이 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네.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공당인데 예. 새 출발하겠다고 이름도 바꾸고 예. 그랬는데 사실상 특검 해산을 주장할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예. 야당들이 매우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네. 황대행이 지금이라도 특검 기한 연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도 직접 요청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황교안 권한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량권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께서도 이게 국회의 입법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을 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그 입장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에서 플랜 B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네. 이 연자 농성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플랜 A는 뭐였습니까? 플랜 A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수용하는 것이죠. 스스로. 법 취지가 그렇기 네. 때문에 예. 그 기간 연장 문제는 특검이 선택하는 것이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택하는 게 아닌데 네네. 아주 불순한 의도로 지금 연장을 안 할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불순한 그렇기 때문에 의도라고. 만약에 예. 안 할 경우에 대비해서 네.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네. 거였는데 네네. 결국은 그게 안 됐죠. 네, 야당이 순진한 거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이 정치적으로 기간상으로 아니면
뭐라 그럴까 절차상으로 상당히 원래 플랜 A도 그렇고 플랜 B도 그렇고 좀 어려웠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뭐 물론 뭐 버티면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네. 저는 이제 애당초 이 특검을 국회에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검법도 국회에서 만들었고요. 것이고, 예, 탄핵도 국회에서 그런데 시작됐고요. 지금 특검이 매우 잘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지금 수사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이재용 씨를 뇌물죄로 구속했기 때문에 대통령 수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또 뭐 다른 재벌들도 수사를 해야 되고, 네. 또 우병우 씨나 또 정유라 씨도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범죄 혐의가 명확한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네. 지금 수사를 기간이 다 됐으니까 덮어라. 예.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네. 그런데 저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승인을 안 한다면은, 네. 그것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면서 네. 결국은 대통령을 비호하고 친박 세력들에게 눈도장 찍어서 향후에 정치로 나갈 종잣돈 마련하는 그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이건 특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국회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이게 특검이 무산이 되면, 연장이 무산이 되면 친박의 반격이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정치권이 또 야당들이 헌재를 압박한다 이런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네. 실제 국회는 소추 당사자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헌재라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국회에 지금 대표 검사가 권선동 씨지만은 네. 사실상 300명이 다 검사인 셈이에요. 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으면 네.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헌법상의 국회의원들 책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에요. 예. 박한철 소장이 미리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밀리면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하고 그 대리인단을 비롯해서 지금 뭐 총력전으로 지금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경고하고 예. 또 그걸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박한철 소장이 퇴임 전에 왜곡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 각자가 독립해서 판결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신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떤 무언의 당신의 그런 뜻을 펼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헌재 구성원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면 네. 그게 어떤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해서 예. 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박한철 소장이 염려한 것은 어쨌든 임기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네. 어쨌든 헌재 판결의 법적 요건이 불비하거나 그것으로 인한 네. 어떤 결과의 요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지금 네. 보통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여야의 문제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의 압도적인 단호한 요구로 네. 집권 세력까지 같이 포함해서 탄핵이 소추가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엄중한 만큼 헌재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 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잠시 이규철 특검보죠. 특검의 네.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정기 기자회견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마치 이쪽도 수사 연장도 사실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느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암담할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정치권에서 네. 특검을 살리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러나 저는 아직 또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특검은 정말 반드시 성공해야 되거든요. 네. 정확한 진상규명, 철저한 과거 청산 없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특검이 좌초되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함께 중단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국회에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단호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남은 기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특검이 수사를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정세균 의장과 민주당에서도 책임 있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근데 이 일반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특검이 끝난다고 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수사들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로 이게 옮겨지면서 또다시 연장되는 검찰 조사가 있을 수 있다. 7208번님도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미리 좀 국회에서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하여튼 이번 과정에서 어쨌든 국회로서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향후에 정권 교체가 된 이후는 또 이후대로 대비하더라도 다 해야 되겠죠. 그 정세균 의장님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장님도 괴롭겠지만은 그러나 동의하기는 어렵다. 정세균 의장과 야당 지도부가 너무 정책 평판만 챙기고 역사적인 특검을 내팽개쳤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의장에서 더 올라갈 때는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을 더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취자분 중에 6201번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황대행이 본인 죄가 드러날까 봐 결정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4399번님은 황대행이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내내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중요합니다. 정세균 정세균 의장께서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기에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정세균 의장과 야당들에게 부족한 게 집단지성이 아니죠. 집단지성은 지금 촛불광장에서 훌륭하게 작동되고 있어요. 문제는 야당들이 그런 촛불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받아 안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오늘 밤이라도 해서 머리를 맞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 3당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차기 대권 주자들 가운데서 정권을 잡는 분이 국회를 통한 협치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상당히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경쟁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로 또 나서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저와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 특별한 임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입니까? 지금 촛불 시민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고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단 말이죠. 사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촛불 시민이 원하는 이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가능한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만 하면 가능한가? 저는 민주당이 오른쪽 정치 세력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오히려 민주당과 민주당 왼쪽에 있는 정의당이 그런 경쟁 구도로까지 가야 그나마 개혁이 자초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지나치게 위쪽 오른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정치의 축을 아래쪽 왼쪽으로 과감하게 축을 이동시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도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빨리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유력 정당, 유력 주자한테 지금 모든 힘이 실리고 있지만은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는 진짜 어떤 정권 교체냐, 알겠습니다. 어떤 정치 구도가 돼야 과연 새로운 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본격적으로 고민하시게 된다. 네네. 저의 그 경선 레이스도 그때 본격화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짧게 몇 가지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최근에 하야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네네. 하야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선거 전날 기습적으로 하야를 발표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떠도는데요. 네.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 어제 대통령 대리인들이 헌재에서 난동을 피웠고 재판관과 법정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는데 그거는 대리인들이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탄핵 인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네. 대비하는 내용이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기습 하야가 선택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야하고 나서 정치권과 사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하려 들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헌재와 정치권이 대통령의 하야를 일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헌재는 예정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합니다. 네. 이 끝으로 이 대통령 변호인 측 손봉규 변호사 네. 경기 고양갑에서 경쟁하셨죠? 그렇습니다. 내일 제가 인터뷰할 건데 특별히 좀 전하실 말씀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전할 말씀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감사합니다.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산타페 뽑았네? 당연하지. 100만 명이 선택한 차잖아. 감사합니다. 100만 고객이 산타페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 산타페 1밀리언으로 보답하자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산타페. 2018 산타페 1밀리언. 현대자동차.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